수업 시련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네, 미지. 송나라와 정보강조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정보강조 중에서도 마지막 왕조인 몽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학습 목표를 통해 다 같이 한번 짚어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학습 목표를 1번부터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맞아요. 학습 목표 1번 몽골 제국의 형성을 알 수 있다. 네, 몽골 제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몽골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학습 목표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몽골 제국이 만들었던 먼 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지배하는지 먼 나라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알아볼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잘 읽어줬어요. 우리 원나라 시기의 동서교류에 대해서 동서교류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토의해보는 활동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몽골 제국이 어떻게 먼저 발전하게 되었는지 한번 몽골 제국의 형성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제국의 형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는 부분 있나요? 네, 동욱이. 동욱이가 사람들을 편성한 게 인상적이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요? 천호제로 사람들을 묶는 게 인상적이었다고요. 네, 우리도 수업을 할 때 모종별로 탁탁탁 나누듯이 유목민족들도 그걸 알았나 봐요. 똑같이 사람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면 더 효율적이라는 거 알았나 봐요. 네, 동욱이가 잘 짚어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어서 배울 거는 바로 원의 중국 지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떤 왕조를 배우고 있죠? 네, 나연이 정보왕조라고요. 네, 우리 앞에서 어떤 정보왕조들을 배웠죠? 네, 요나라, 거란족의 요나라. 네, 여진족의 금나라. 그럼 정보왕조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나요? 민서. 정체성이라고요. 네, 민서가 잘 말해줬는데 맞아요. 정보강조의 핵심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란 뭐냐면 선생님이 최근에 TV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봤어요. 저기 멀리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쪽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죠? 네, 러시아 근처죠. 이분들이 멀리 우리랑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옛날 한국인들의 후손이랑은 잊지 않고 아직도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바로 정보왕조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실시를 했는지 자료 1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 1번. 네, 자료 1번 전자칠판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어요. 네,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몽골인이라고 나와 있죠. 몽골인 밑에는 네, 생목인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밑에는 한인, 남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프만 봐도 딱 알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의 숫자가 적죠? 네, 네, 미지. 몽골인들의 숫자가 적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현이 생목인들도 비슷한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몽골은 엄청나게 적은 숫자로 원나라는 중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원나라는 자신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몽골 원나라 제국 안에서도 여러 개의 계층을 나누었어요. 이거를 몽골 제일주의라고 합니다. 몽골 제일주의. 이 딱 말만 들어보면 뭐 같아요? 네, 몽골인들이 제일 최고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삑. 네, 여기 뭐라고? 이 경전에 무슨 문자를 썼다고 나와 있죠? 네, 파스파 문자라고 나와 있죠. 파스파 아닙니다. 파스파 문자입니다. 네, 그러면 파스파 문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 무슨 문자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서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몽골인들의 문자라고 나와 있죠. 네, 몽골인들은 커다란 중국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스파 문자입니다. 파스파 문자. 네, 그러면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바로 라마교 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마교가 뭔지 교과서와 학습지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경민이. 라마교가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바로 원나라 사람 몽골인들이 믿었던 티베트 불교라고 나와 있네요. 네, 경민이가 잘 말해주었어요.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당시 자신들의 수도였던 중국의 베이징, 그 당시 말로는 대도에 라마교 사원을 건설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몽골 제일주의 정책,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문자,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라마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몽골인들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는 바로 원나라 시기에 어떻게 동서교류가 이어졌는지 원나라 시기 동서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자료 2번에 자료 2번과 3번을 각각 읽고 모둠별로 읽고 어떤 동서교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동서교류로 몽골에는 어떤 영향, 서양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둠별로 띵커벨의 보드를 작성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시간 20분 줄 건데,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료일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사료인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 1번에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행기 말 그대로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행했다는 걸까요? 네, 몽고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몽골에 여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안에는 어떻게 원나라 제국 시기에 동서교류가 활발했는지 그 요인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요인들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료 3번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본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르코폴로 이름만 보면 어느 나라 사람 같나요?
네, 동욱이. 아, 뭔가 유럽 사람 느낌이 난다고요? 네, 동욱이의 말처럼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로. 여러분, 지구를 보면 마르코 폴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 동쪽보다 서쪽에 있죠. 네, 유럽에서 봤을 때 동쪽을 방문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적은 걸 동방견물록이라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어떻게 동쪽에서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는지 동방견물록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간 2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끼리 크롬북을 통해서 띵커벨에 작성해주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시작! 3호도 몇 더 들고 있어요? 다 했어요? 동서교육 지금 어떤 부분을 참고하고 있어요? 몽골 제국 시기 종교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몽골 제국 시기에 온 나라에 어떤 종교가 전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좋아요 개수와 댓글을 보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 일본음의 김건한 친구의 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건한이는 역참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었네요. 역참이란 제도를 통해서 대외교류의 장이 열렸다. 맞아요. 건한이가 잘 찾아준 것처럼 원나라 동서교류에서 특히 육지에서 핵심 정신은 바로 역참제였습니다. 역참제. 네, 여러분, 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무슨 역 있죠? 네, 우리 부산에 사상역도 있고 해운대역도 있고 동래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역들이 있죠. 그럼 어느 날에도 기차가 다니거나 지하철이 다니는 중요한 지역에 역이라고 붙죠. 네, 역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당시 역참이란 말에서 역이라는 말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에는 역이라는 걸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댓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몽골 제국은 유목민족 출신이니까 초원길에 교류도 활발했겠죠? 네, 민지가 잘 작성해 주었어요. 민지의 말처럼 몽골 제국 시기에는 한나라 제국 시기에 사막길인 비단길뿐만 아니라 초원길, 바닷길 여러 가지 길들을 다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혜인이의 말처럼 동서교류가 확대된 배경을 역참제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네, 일모듬의 권한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모듬의 민재의 게시물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좋아요가 아까 권한이보단 조금 적어요. 제가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한이가 서양 문화의 유입으로 몽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드러났어요. 한이야, 어떤 부분이 잘 드러나니? 종교 부분이 잘 드러난다고요? 어떤 점이요? 원나라 시기에 서양에서 기독교가 전래됐다고요? 서양에서 기독교가 전래돼서 뭐라고 한다 했죠? 네, 네스토리우스파 같은 여러 가지 종교가 전래됐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경교라고도 불립니다. 경교.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민재 게시물은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 같이 기독교의 전례나 수시력 등 역법의 전파는 몽골 제국의 어떤 부분들이 전해졌는지는 잘 넣어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서양에서 원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의 부분이 추가된다면 조금 더 동서교류의 기브 앤 테이크를 잘 파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네, 이렇게 원나라식의 동서교류를 여러분들과 자료를 탐구해 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처음에 몽골 제국이 형성 때 어떤 게 기억나나요? 네, 아까 동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호제 유목민들을 편제한 단이라고 했죠. 네, 여러분 유목민족들이 편제하고 무슨 규범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했죠? 네, 당연히 캐식이라 한다 했죠. 네, 유목민족들의 그런 규율 같은 걸 캐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은 전투를 할 때 무엇을 한다고 했죠? 네, 디지. 네, 말을 타고 잘 싸운다고 했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크게 얘기해줬던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몽골 제국은 크게 제국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나라의 족집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네, 기본적으로 몽골인들은 정보강조입니다. 정보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시했던 정책을 네, 여러분 크게 잘 말해줘. 네, 여러분 크게 잘 말했는데 바로 몽골 제해주의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만들었다 했죠? 네, 경민이. 네, 파스타 문자를 만들었다 했죠? 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스타 문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동욱이. 라마교를 믿었다고요? 네, 라마교를 믿고 그 사원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서교류를 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인으로는 어떤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네, 형님. 네, 역참제가 있었다고 했죠. 중요한 지역마다 역참을 설치해서 어느 제국이든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어떤 종교가 전래되었다고 했죠? 네, 민성. 네, 네스토리우스파 정교가 전래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몽골 제국의 형성, 원나라의 중국 지배, 그리고 원의 동서교류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학습지에 핵심 질문을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몽골 제국 시기에 동서교류가 세계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잠깐 1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글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간 1분 주도록 할게요. 시작! 네, 시간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나윤이. 나윤이. 동과 서가 하나로 기브 앤 테이크 되다라고 해주었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니? 맞아요, 여러분. 나윤이가 오늘날의 동서교류 핵심을 잘 짚어줬는데 맞아요. 동서교류는 말 그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방적으로 주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닌 원나라도 서쪽의 영향을 받았고 서쪽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윤이가 잘 말해줬어요. 네, 이렇게 오늘 몽골 제국의 형성, 원의 중국 지배, 그리고 원의 동서교류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원나라 시대의 문화와 송나라의 서민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수업 실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